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프를 통해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여하튼 지금의 이 김프는 이미지 편집의 뭐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툴이기 때문에 비슷한 작업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김프를 통해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메뉴로 가봅니다. 파일 메뉴, 새 이미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본 강좌는 한글판 매뉴얼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은 영문으로 썼는데요. 실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글판을 보다 선호를 하더군요. 자, 여하튼 뭐 우리 눈에는 아무래도 한글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강좌가 김프의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영문보다는 한글로 설명을 하는 것이 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본 강좌는 영문판이 아닌 한글판으로 강좌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만약 한글판이 아니라 영문판을 원하신다면 혹은 뭐 영문판으로 설치가 됐다면 자, 다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편집 메뉴 쪽으로 가세요.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로 가보면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뭐 랭귀지로 되어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 시스템 언어를 선택을 한다면 현재 사용이 되는 윈도우죠. 윈도우의 그 언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가 영문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영문으로 이제 모든 메뉴가 이루어지겠고요. 윈도우가 한글로 되어 있다면 역시 김프의 이 모든 메뉴도 이제 한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위적으로 언어를 이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언어가 있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기본 설정이죠.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는 한글판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파일 메뉴로 가봅니다. 파일 메뉴를 보면은 새 이미지라고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N키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즉 도큐멘트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메뉴인데요.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새 이미지 만들기라는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는 규격의 도큐멘트를 설정을 한 후에 자, 확인을 해도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취소를 합니다. 자,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도큐멘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작업에 사용이 될 이미지 파일을 직접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열기라는 오픈 메뉴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단축키는 컨트롤 O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열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메뉴를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열기라는 창이 나타났고요. 자, 이제 작업에 사용이 될 그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김프에서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해당 강좌 보시면은 이제 학습 자료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DVD 강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한 이용태닷컴이죠. 이용태닷컴으로 접속을 한 후에 뭐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 하는 데는 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DVD 학습 자료라는 그 메뉴에서 김프 학습 자료 파일을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 자료 폴더로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파일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미지 3번이라는 파일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우측에 미리 보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파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미리 보기에 해당 선택된 파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가 안 되는 자, 그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어떤 파일이 있을까요? 예, 태블릿 PC라고 선택을 하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해당 선택된 파일에 미리 보기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김프의 캐릭터 그리고 물음표 모양의 이러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해 보면은 선택된 그 파일의 모습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미리 보기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이제 선택된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미리 보기가 나타나지 않는 파일은 지금과 같이 해당 파일의 미리 보기 영역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미리 보기가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아까 이미지 3번을 사용을 하기로 했었죠. 제가 선택을 해주고요.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 즉 작업 영역 부분에 방금 선택했던 그 파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뭐 컬러를 흑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어떤 변화를 주거나 그 밖에 뭐 이미지를 이제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입력하거나 등등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색 메뉴를 통해서 색상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령 무채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컬러가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자, 확인을 해서 이제 흑백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필터를 통해서 또 다양한 효과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 가령 예술 효과를 통해서 만화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만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반고우라는 이런 필터가 있는데요. 자, 요 이펙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고우의 화풍과 유사한 그 형태의 이미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적용된 모습은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흑백이라서 좀 느낌이 덜한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가 보죠. 자, 그러면 자, 되돌리기. 자, 처음에 불러왔던 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필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전에 선택을 했던 그 필터는 위쪽에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고요. 자, 예술 효과의 반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좋고요. 자, 필터의 길이, 뭐 잡음의 길이, 통합 단계, 뭐 등등의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고요. 다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적용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불러온 이미지에 뭐 필터나 색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자, 편집 메뉴를 보시면 실행 취소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Z 키를 사용하죠. 예, 실행 취소, 즉 언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작업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언두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Y 키, 즉 재실행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필터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예술 효과로 들어가서요, 부드러운 광채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부드러운 불빛에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설정 없이 그냥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또 이미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이제 줬다면 지금의 작업이 이제 최종 작업 형태라면 작업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 툴이죠.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뭐 글꼴이나 글자 크기 뭐 입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예.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됐죠? 됐고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예. 쭉 키웠습니다. 키워줬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설정은 왼쪽에 도구 옵션을 통해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글꼴은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다른 글꼴로 바꿔주고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주고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이제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파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장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김프에서의 저장은 지금 작업한 내용을 별도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프로젝트, 즉 도큐멘트 파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불러왔던 그 이미지를 지금의 작업했던 이 형태로 덮어 씌우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원본 파일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 주는데요. 복사본 역시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김프의 작업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도큐멘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익스포트 어즈라는 이 메뉴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김프 메뉴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특정한 메뉴에 대해서는 영문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한글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 표기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자, 여하튼 익스포트 어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미지 파일로 출력, 즉 파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은 이미지 내보내기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미지 내보내기라는 요 이름 역시 익스포트 어즈보다는 요 이름 그냥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여기서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결과물이라고 일단 이름을 덧붙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질 파일의 경로죠. 경로, 원하는 경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경로로 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새 폴더를 만들어 준다면 결과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엔터. 자, 그러면 결과물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파일 형식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JPG 요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선택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자도 써 주는 것이 안정적이죠. JPG.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 이제 화질, 즉 품질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여기 품질의 값이 높을수록 고품질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창에 미리 보기 표시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 표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체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해주는 거 좋겠고요. 고급 옵션을 통해서 고급 옵션을 통해서 또 다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최적화, 부드럽게 하기 등등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치를 높여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죠. 고급 옵션은 이럴 때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정이 끝났다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파일은 지금 작업한 요 상태의 파일을 그대로 이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결과물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앞서 필터를 적용을 했었고요. 글자를 적용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익스포트 어즈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작업한 내용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파일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장이나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사본으로 저장 이러한 메뉴를 이제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작업을 했다가 지금의 작업한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의 요 메뉴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가령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될 경로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저는 김프 베이지 해당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됐고요. 작업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일의 확장자를 보면 XCF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김프의 도큐멘트 즉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김프의 확장자를 가진 이 파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현재 작업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재작업을 할 때 열어서 수정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장을 해주고요. 현재의 이 작업 창은 닫아볼까요? 파일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모두 닫기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끝내기는 지금 김프 자체를 종료하라는 것이고요. 닫기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열려있는 이 도큐멘트만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닫기. 자, 그러면 닫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서 작업했던 그 파일을 열어서 재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자, 파일에 열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저장이 됐던 이 작업물 파일을 열기를 해 봅니다. 자, 그럼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레이어라는 것도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레이어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글자를 재수정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됩니다. 자, 이처럼 김프를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는 작업한 최종 결과물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도큐멘트 파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프를 통한 작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작업에 사용할 도큐멘트를 만들고 혹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원하는 형태의 작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김프를 통해서 작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즉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